오늘은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2단원 고려의 대외관계, 그 중에서도 고려 전기의 대외 항쟁과 교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4쪽부터 86쪽까지를 펴면 됩니다. 먼저 거란, 묘의 침입을 물리치다입니다.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송나라의 북방지방에서 거란족이 새롭게 세력을 확장했고, 고려는 오랫동안 송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친선 관계를 통해서 거란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침입 때는 서희라는 문관을 보내서 거란과의 외교 관계를 약속했지만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다시 2차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서희의 외교 담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서희는 강동 육주라는 새로운 영토까지 얻어내면서 거란을 상대로 큰 이득을 보았으나 사실 조건은 고려와 송이 관계를 끊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려는 송과 계속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그런 송과의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강동 육주를 얻으면서도 계속해서 송과 관계를 유지하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이어서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지만 양규 등이 거란과의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예요. 다음 1019년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의 군대가 귀주라는 지역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를 우리는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고려는 송 대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었으나 송과는 이후에도 민간의 교류를 지속하였고 다원적인 국제 질서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지방에 천리장성을 축조했고 개경 주변에는 나성을 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가 여진과의 외교관계를 맺다입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살다가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뒤 고려의 토산물을 바치며 고려를 큰 나라로 삼기도 했던 여진족은 그 중에서도 완옌부라는 부족이 여러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고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여진 정벌을 단행하였고 윤관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여진족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그 지역의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고려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동북 구성의 반환을 간청하였고 사실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동북 구성의 역할상 기존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던 고려 또한 이 동북 구성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여진족에게 이 동북 구성 지역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완옌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여진족은 결국 1115년에는 금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이어 1125년에는 거란을 멸망시키며 엄청나게 큰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려에 4대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4대 관계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 즉 우리 고려가 금나라에 뭔가를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게 돼요. 예전에 토산물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큰 나라로 삼기도 했던 여진족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하지만 금과의 충돌을 바라지 않고 외교 관계에서 좀 안정을 추구했던 고려 정부는 결국 금과의 4대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어서 금은 안정적으로 고려 지역을 4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송나라에 몰두해서 이제 송나라를 침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서 남송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더욱더 강성해진 외교 관계 속에서 고려는 이제 금과 남송과 탄력적인 대외 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기존에 계속해서 교류하던 송나라가 남송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외교적 상황은
조금 송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다음은 개방적이고 활발하게 외국과 교류하다입니다. 고려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방적인 외국과의 교류를 펼쳤는데요. 가장 대외 교류에 힘썼던 나라는 바로 송입니다. 왜냐하면 송나라는 다양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송나라와 교류하면서 다양한 선진 문물 수용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하였고, 종이, 먹, 인삼 등을 수출하고 서적, 약재, 비단 등을 수입했습니다. 거란 여진과는 농기구, 곡식을 수출하고 모피나 말 등을 수입했고요. 일본과는 인삼, 곡식을 수출하고 수은, 유황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고려에는 병란도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었는데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병란도는 송의 상인은 물론 일본,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들면서 개경으로 통하는 관문이자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코리아, 고려 이게 코리아가 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사료와 지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금에서 보낸 국서에 형인 금황제는 아우인 고려 궁왕에게 문서를 보낸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다. 이제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공격하여 크게 물리쳤으니 고려는 우리와 형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종이 관료들을 모아 금에 사대할 것을 물으니 모두가 거부하였으나 이자겸과 척준경이 금은 거란과 송을 멸망시키고 날로 광대해지고 있으며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라고 찬성하자 그대로 따랐다. 즉 이자겸, 척준경이라는 세력이 이자겸의 난으로 이자겸이 몰락하기 전까지는 금과의 사대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 사료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거란의 총 3차례의 침입을 격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천리장성을 이렇게 국경 지방에 설치하게 되고 고려의 개경 주변에는 나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고려 전기의 대외교류 모습인데요. 거란, 여진, 송, 일본, 그리고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굉장히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외교 관계를 펼쳤던 고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개경을 흐르는 예성강 하구에 있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교류를 많이 했던 나라는 송나라고 거란 여진과도 교류하기도 하였고 일본과도 교류하기도 하였고 아라비아와도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서 고려라는 이름이 코리아라고 외국에 전해지는 계기도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